안녕하세요. 몽키 세컨드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주식 계좌만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당장에 인출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현금도 카드값 나가는 날이 아니면 매일 똑같아서 크게 의미가 없네요. 이번 주 해외 주식 계좌는 7,0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금이 순식간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버렸네요. 역시 2배 ETF는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식의 경우 목요일까지만 해도 쭉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서 불장이 맞긴 맞구나 하고 있었는데 보안 이슈가 악재로 나와 그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 보유 주식은 팔란티어 2배 ETF여서 마이너스 14%를 그대로 맞아버렸는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남은 수익금이라도 챙겨야 하나 라는 생각보다 현금이 없어서 추매를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2배 ETF의 경우 하락도 2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 마진 확보가 필요한데 금요일 같은 날이 참 좋은 매수 자리인 것 같아서 현금이 생긴다면 이런 날에 추매해야겠다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한 번 더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계좌 인증만 하고 정작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설명드리지를 않아서 오늘은 제가 짝같이 절약하고 투자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신 분이 계신다면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5년차 이상의 직장인이며 현재 50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타 인지를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파이어족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8, 9월은 회사에서 월 최대 근무 시간에 가깝게 일했고 연장 근무 수당 덕분에 월급은 700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건강 상태나 컨디션과 관계없이 힘들어도 매일 꾸역꾸역 출근해서 야근을 반복하니 몸과 마음이 병들어 건강이 나빠졌고 회사 집을 반복하며 제가 버는 돈은 늘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서 시간 거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시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집과 생활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이 서울 아파트여야하는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서울 아파트 값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고 대출받아서 지금 사지 않으면 락거지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외에 서울에 있는 직장과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좋고 서울 내의 인프라, 문화시설 등을 향유할 수 있어서 좋고 나는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과시 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대출이 필수 불가결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원리금과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막혀 저에게는 논외입니다. 제가 목표 금액을 달성하여 이어주게 된다면 우선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서울에 있는 집을 살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거의 집에만 있고 이용하는 시설은 마트, 병원, 서점, 미용실 정도인데 마트는 쿠팡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병원, 서점, 미용실은 필요할 때 방문하는 정도여서 적당한 거리에 시설이 있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남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이교, 과시 등은 제 인생에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린 제 결론은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인프라만 만족한다면 수도권 어디에 살던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인 이유는
지방에 살면 가끔씩 친구나 가족을 만날 때 너무 멀 것 같고 인프라도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예요. 물론 너무 낙후되거나 가난한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고 범죄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최소 인프라를 만족하는 2억 이내에 적당한 수도권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매한 뒤 남은 자산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상태로 보유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조금씩 인출하면서 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비의 경우 이번에 상생지원금을 신청해서 저의 2024년 평균 소비액을 알게 되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총 458만원, 월 약 38만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과소비를 하지 않고 취미도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소비여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파이어족이 되기 좋은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네요. 흔히 말하는 은퇴자금 4%의 법칙, 25배의 법칙에 따르면 매년 자산의 4%만 생활비로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즉 필요한 연 생활비에 25배의 자산으로 은퇴한다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억 원 가격의 적당한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매했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등록 등기, 법무사 등기 대행,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약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대신 매년 나가는 거주비는 월세나 전세이자가 아니라 관리비, 재산세로 바뀔 것 같네요. 그리고 본가에서 나와서 살게 되므로 가구, 가전제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약 1,500만 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러면 첫 해 부동산 비용이 일회성 소비를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이 되네요. 또한 회사 재직 중 제공받던 복지나 식대가 빠지는 것을 감안하면 연 생활비를 약 1,000만 원으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필요한 연 생활비의 25배 금액은 1,000만 원 곱하기 25에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제가 필요한 총 금액은 부동산 및 거주 비용 약 2억 2천만 원 플러스 연 생활비 25배에 약 2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약 4억 7천만 원이 되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락장이 와서 보유 자산이 폭락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금을 끌어안고 무덤에 갈 것은 아니기에 변수는 어느 정도 원금으로 커버하면서 약 5억 원을 모으면 저는 파이어족이 되어도 문제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 자동차가 없는 게 참 다행이네요. 찾아보니 자동차 유지비로만 나가는 비용 종류만 총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할부금, 소모품 교체 비용, 유류비, 세차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최소 10가지 비용이 나가고 부동산도 주차를 고려해서 구해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는 이유 및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목표 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목표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절약하고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